요즘 한발은 종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장 판단이 좀 헛갈리기도 하고, 자, 또 따라가자니 따라가면은 또 분명히 다른 쪽으로 시장이 튈 것 같긴 한데, 오늘 아침에 눈에 띄는 뉴스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죠. WTI가 84달러 배럴당. 또 미국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는 지금 6% 급등했고, 유럽 천연가스는 40% 폭등했을 겁니다. 겨울철 이슈 때문은 아니고 호주 공급 차질 이슈가 등장한 것 같은데, 자, 일단 에너지 쪽이 아니고 오늘은 그냥 어제 저녁에 보다가 바이오를 같이 따라가 보자 해서 바이오 중에 어떻게 좀 머리를 들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GI 이노베이션, 네, 여기가 좀 등장을 했는데, 일단 증권사들의 리포트, 사실 바이오는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용어들 굉장히 어려워요. GI 이노베이션은 이종 융합 단백질을 기반으로 차세대 면역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생명공학 기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면역 항암제, 알레르기 치료제 이런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기술 수출을 상당히 가능성, 중국 쪽은 한번 한 것 같고, 추가 기술 수출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는 리포트들이 쭉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면 정리한 거는 사실 또 증권사의 리포트 제목만 따왔고, 제가 보는 거는 수급이죠.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바이오 주식 섹터가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는 것은 처음에는 수급이었을 겁니다. 그게 삼성 자산운용이죠.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국내 헬스케어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첫 번째 액티브 상장 지수 펀드 ETF를 출시했고,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라고 합니다. 이 액티브 펀드 ETF 중에 편입 비중을 쭉 산출해 보면은 GI 이노베이션은 한 7번째 정도 돼요. 4.38%. 첫 번째가 유한양행이 8%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8%, SK바이오팜이 6%,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 알테오젠이 한 4.9%, JLK, 그 다음이 이제 요 GI 이노베이션인데, 오히려 시가총액으로 보면 루닛보다도 이 비중이 높아요. 편입 비중이. 그것도 이제 기사화됐기 때문에 눈에 띄는 기사고. 자, 증권사의 리포트 제목은 쭉 연거하면은 하이투자증권에서는 라이센스 아웃이 임박했다, 개봉 박두 이렇게 표현했고, SK증권에서는 하반기 쉬어갈 구간 없다, 쉴 틈이 없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암부터 면역 질환 치료제까지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알레르기가 밀고 항암이 당기고, 이런 표현으로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또 게재했습니다. 리포트 찾아보시면은 쭉 있는데, 자, 내용은 오히려 김현 매니저가 더 많이 아실 것 같아가지고, 네. GI 이노베이션 중심으로 바이오를 어차피 봐야 되니까 또. 그렇죠. 네. 차트도 이쁘고,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면역 항암제와 이제 알레르기 이제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GI 101, GI 301 요런 이제 파이프라인들이 이제 가장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중국 쪽에도 한 9,500원 정도, 500억 정도 규모의 이제 기술 이전이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지금 이 알러지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유한양행 쪽으로 이제 기술 이전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유한양행이 지금 이제 렉나자, 레이저 티닙 때문에 지금 되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한양행 쪽에서는 지금 제2의 이제 렉나자로 이제 좀 키우려고 하는 게 바로 요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이 알러지 치료제 시장에 대한 이제 또 기대도 좀 많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우리나라 운용사들이 최근에 이 액티브 펀드들을, ETF들을 계속 이제 좀 출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크 인베스트 같은 이런 데가 이제 액티브 ETF 전문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우리나라도 이제 바이오 이제 액티브 ETF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건, 어쨌든 액티브 ETF는 지수보다도 조금 더 이제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공격성을 그렇죠. 조금 더 얘기죠. 공격적인 이제 운용을 펀드 매니저에게 이제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한양행이라든지 GI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편입 비중이 조금 높은 기업들, 특히 유한양행과 GI 이노베이션 비교를 해보면 시가총액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네. GI 이노베이션은 이제 겨우 한 5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편입 비중이 이제 상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적인 이제 또 기대는 오히려 GI 이노베이션 같은 이런 기업들이 더 이제 꾸준하게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기만 치료제 연관성이 있대는데 그거는 제가 전문 지식이 없어가지고 네. 잘 못 찾겠던데.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답이 없어가지고. 비만 치료제 쪽은요, 사실 제가 이제 뭐 오늘 제가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네. 갖다 붙이면 다 연결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이게 어차피 이 치료제 쪽 특히 이제 당뇨병으로 이제 개발을 이제 시작한 이 비만 치료제들이 적응증이 계속 좀 빠르게 저는 확장이 좀 될 거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의 이슈도 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는 어쨌든 이 제약 바이오 트렌드가 요즘에 우리가 AI 얘기를 워낙 많이 했잖아요. 네. AI 이슈 특히 이 IT 기술과 바이오테크의 이제 결합, 우리가 보통 IT, BT의 결합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AI로 인해서 좀 주목받고 있는 기업들, 아까 진단 기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줬다시피 최근에 루닛이라든지 뭐 딥노이드, 뷰노 이런 기업들이 워낙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어저께 또 신테카 바이오도 20%가 넘게 이제 급등을 했고 랩지노믹스 무증 이후에 어저께 거의 장중에 상한가까지 급등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증 전의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벌써 13,000원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가 6,000원일 때 다뤄드렸는데 네. 주가가 지금 13,000원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지니너스라고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왜 중요하냐면 표적 항암제도 이 사실 유전자의 변이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랩지노믹스라든지 지니너스 이런 기업들이 NGS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차세대 이제 염기서열 분석 이쪽 시장에 정말 이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들을 이제 개척을 하고 있는 거고 AI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기술들이 진단이라든지 또 이제 사후에 의약품을 이제 처방하고 난 이후에도 예후 관리까지도 기능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이제 고려를 좀 해본다면 요런 이제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상당히 좀 타당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저는 요 중에서 오늘 좀 끼워 넣는 종목으로 루닛이라는 종목. 루닛이 최근에 이제 조금 쉬고 있었기 때문에 네. 뭐 가격은 좀 비싸요. 확실히 좀 비쌉니다만 뭐 루닛이 또 이제 캔서 문샷 그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뭐 루닛 스코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워낙 좀 강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루닛을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아, 네. 루닛. 오늘 또 어제 이제 대표이사 출연하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스. 개인적으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뭐, 세간에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신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GI 이노베이션의 관계 회사네요. GI 바이옴이, 차세대 비만 치료제 공동 개발 연구. 네, 요거 재료가 있군요. 이래서 연관성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동안 또 정보원들이 자료를 실시간으로 주셨습니다. 네. 자, GI 이노베이션을 했고 바이오 쪽을 연결 확장을 좀 이호구 매니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아까 이제 그 바이오 얘기할 때 이제 수급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GI 이노가 시가총액에 비해서 지금 이 비중이 좀 크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액티브에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삼성 코엑 바이오 ETF를 보시면 지금 가장 비중이 큰 게 유한양행이에요. 그래서 유한양행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과거에는 이제 바이오 ETF가 생기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러니까 시가총액 큰 종목이 가장 이제 상단에 딱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쫙 내려왔는데 최근에 이제 그 바이오 ETF의 특징은 액티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전체 글로벌 시장 수급도 좀 영향을 미쳤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유한양행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시가총액 자기보다 큰 기업들을 다 제끼고 가장 높은 위치에 와 있다. 이 얘기는 지금 유한양행에 대해서 그 펀드 매니저나 뭐 이쪽에서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이제 그 액티브 ETF에서 유한양행을 관심을 갖듯이 이쪽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측면은 뭐가 있냐면 지금 유한양행하고 이제 유한양행이 이번에 이제 오스코텍의 네이저 팀을 통해서 렉라제 이거를 어느 정도 성공을 했거든요. 국내 이제 1차 치료제로도. 그러면서 유한양행이 어떤 기업하고 이게 지금 또 이런 관계를 갖고 있냐. 이게 또 이제 관심사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한번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회사로 지금 방금 얘기했던 GI 이노베이션, 네. GI 이노베이션이 지금 이제 GI 301 뭐 해가지고 이제 알러지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ABL 바이오, ABL 바이오도 지금 현재 지금 유한양행하고 같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유한양행 좀 관심 있게 보고 그 다음에 차후 종목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뭐 GI 이노라던가 ABL 바이오 이런 식의 관계를 좀 본다면. 바이오의 어느 정도 큰 그림은 좀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ABL 바이오를 이호구 매니저는 확장으로 정해주셨고
유한양행. 아, 유한. 네. 네, 네. 유한양. 정보들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네. 자, 김영민 매니저의 한발 리뷰. 네, 한 발 하기 전에 리뷰를 먼저 조금 해드릴게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진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AI 바이오 하면은 그냥 루닛 이런 진단 기업들만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NGS 이 단어를 이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뉴 랩지노믹스. 제네레이션 시퀀싱. 맞습니다. 차세대 염기설을 네. 보면서 이렇게 되죠. 랩지노믹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소형주긴 하지만 지니너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정말 이제 시장을 좀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는 이 암이라든지 몸속에 나타나고 있는 질병을 정말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리고 그걸 빨리 찾아내면 치료의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조기 진단에 대한 이제 이슈들 그것만 이제 어느 정도 좀 달성을 한다라고 하면 의약품의 효과를 또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왜 제가 요 얘기를 꺼냈냐면 이제 특히 이제 대장암 조기 진단 키트 지노믹 트리라고 하는 기업이 어제도 요 회사는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급등하는 와중에 지노믹 트리가 주가가 장중에 거의 한 18% 가까이 또 급등이 좀 나왔거든요. 그런 흐름이 좀 나오면서 지금 수익률이 벌써 또 53% 이게 7월 말이니까 한 1,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벌써 지금 50% 넘게 이제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네.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한번 맞아요. 지노믹 트리도 좀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네, 분위기를 타고 이게 움직여버리면은 워낙 좀 강하게 좀 올라가기 때문에 역시 지노믹 트리도 요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한 25,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또 상승이 처음에 우리 바이오 올릴 때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그렇죠. 슬쩍 봤는데 네. 그거하고는 별로 뭐. 네. 그래서 이제 진단 쪽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NGS 이런 이제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치매 쪽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레카네맙, 도나네맙 이런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신약들이 사실상 이게 조기에 네. 발견해 초기에 있는 분들한테나 효과가 있는 거지 중증 이상으로 이제 진행이 된 분들한테는 전혀 이제 약물의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치매도 조기 진단이 중요하고 뭐 암도 조기 진단이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진단 키트와 관련된 기업들이 지노믹 트리가 대표적으로 좀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미약품은 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들 특히 어제는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한미사이언스가 같이 움직인 이유는 평택 바이오 플랜트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더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한미약품도 여러 지금 파이프라인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코스피의 대형 제약 바이오 종목들 한미약품,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네.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제약 바이오가 움직이는 신호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미약품도 어저께 강한 거래를 터트리면서 박스건 상단이 이제 돌파 기대감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리뷰를 받고 그다음에 오늘 한 발은 그럼 어디로 갈까요? 똑같이 바이오 제약 밀던 또 대로? 바이오 제약 다 할 것 같아가지고 아. 저는 오늘 조금 이제 다른 종목으로 로봇 종목을 갖고 왔어요. 김영민이 방향을 틀었다. 네, 아니, 방향을 튼 건 아니고 너무 오늘 다 제약 바이오 종목들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래요. 충분히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지아 이노베이션 뭐 저는 가장 자리도 좀 좋아 보이고 네.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네. 오늘 오히려 이제 또 틈새에서 조금 준비를 좀 하셔야 될 만한 이제 로봇주 로봇. SBB 테크라는 종목을 조금 이제 가지고 와봤어요. 사실 뭐 SBB 테크 신선하진 않아요. 네. 저희가 뭐 많이 또 다뤘던 종목이기 때문에 신선하진 않은데 왜 굳이 제가 이제 로봇 종목을 이제 또 좀 갖고 왔냐면 어차피 또 제약바이오 한 사이클 하고 나면은 또 로봇이라든지 AI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이는 순환매가 또 펼쳐질 거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SBB 테크도 바이오 종목들을 또 추격 매수하는 게 조금 이제 껄끄러우신 분들은 준비를 좀 해놓는다는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가가 이제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이제 경신을 하면서 여전히 이제 견조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죠.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의 이제 이재용 회장이 우리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빨리 만들어라. 1인 1로봇 시대를 우리가 열어야 된다. 요런 건 이제 전사적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상 최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T 로보틱스도 해외 수주 이제 미국 법인에서까지 이제 자동화 설비 이제 수주가 이제 성공을 좀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역시 신고가 랠리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감속기를 만드는 SPG라든지 SBB 테크 같은 이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아직 조금 누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로봇 산업의 이런 감속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가
된 것 같아서 오히려 이제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기가 좀 좋을 것 같아서 하모닉 감속기라고 하는 거 국산화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 SBB 테크 연초에 이제 증설 투자를 해가지고 당초에 이제 한 12,000대 이제 규모의 생산 능력을 52,000대 규모로 이제 생산 캐파가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국내 이제 주요 협동 로봇들하고 로봇용 정밀 감속기 이제 개발을 좀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협동 로봇 시장을 거의 이제 점유율 50% 이제 차지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9월에 또 상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 상장의 수혜주는 대표적으로 이제 지주회사 두산이 될 거고 네. 그 외에는 내용을 좀 따져본다라고 하면 이런 SBB 테크 같은 이런 감속기 협업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현대차도 지금 뭐 울산에 전기차 전용 공장 만든다라고 하고 로봇용 감속기가 사실상 이게 단순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짜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이제 전장 쪽으로도 지금 많이 좀 폭넓게 좀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동 모듈화 시켜가지고 이 감속기를 좀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라든지 모빌리티 쪽으로 확장이 될 수도 있고 항공이라든지 국방 쪽으로도 또 이 감속기가 또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전방이 이제 좀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외형이 이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이기 때문에 SBB 테크도 자본 조달을 해가지고 이제 설비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하는 거죠. 지난 5월 말에 3자 배정으로 이제 CB 전환 사채를 이제 발행을 해가지고 한 300억 정도 또 자본 조달에 이제 성공을 좀 했어요. 이걸 또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제가 아까 지금 한 5만 대 정도 규모로 설비를 늘려놨다라고 했잖아요. 이걸 2025년까지 무려 이제 25만 대의 캐파를 확장을 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속기에 대한 연구 개발을 이제 꾸준하게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당장 이제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한번 열어보시면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사실은 좀 보잘것없어요. 실제로 이제 계속 좀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 보면 뭐 한 3억 정도 이제 흑자가 좀 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이런 성장주들은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2025년이 되면 지금의 거의 5배 지금 생산 능력을 이제 갖게 될 거기 때문에 외형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 협동 로봇 시장의 이제 폭발적인 성장에 수혜를 이제 입는 레버리지 효과가 분명히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향후에 이제 실적이 아주 가파르게 좀 성장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기업인데 주가는 지금 한동안 거의 뭐 3월 달에 고점을 만들고 난 이후에 한동안 지금 움직이지를 못하고 이제 소외가 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4만 원, 4만 4천 원 요 이제 박스권 구간에서 접근을 한번 해본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략을 한번 하시면 매수 가격은 한 4만 4천 원 어제 종가 근처 좀 설정을 하면 될 것 같고 단기 관점에서 목표가는 한 5만 2천 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손절 가격은 3만 9천 원 정도로 보고 가격 전략까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호근 매니저는 네. 어떻게 로봇 관련 네네. 기업을 선택한 김영 매니저 SBB 테크 네네.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로봇은 우리가 이제 볼 때 네임버 노보티스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기준점을 같아요. 레인보우로? 네, 왜냐하면 이제 그게 네임버 노보티스가 움직여야 이제 전체 이제 로봇주들이 움직이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연초에 로봇주들이 한번 확 붙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 이제 좀 주춤했는데 최근에 뭐 뚜렷하게 시장을 주도해 갈 종목들이 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뭐 반도체도 약간 주춤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최근에 네임버 노보티스가 한번 이렇게 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로봇주들은 보시면 이제 티노보티스라든가 뭐 큐렉서 이렇게 약간 이제 개별화된 형태로 움직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네임버 노보티스가 이제 다시 치고 나왔거든요. 다시 연초처럼 이렇게 되면 이제 로봇 전체에 훈풍을 좀 불어넣어 줄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전에는 약간 이제 로봇주에 대해서 이제 개별로 접근했다면 지금은 네임버가 움직이면서 이제 전체 업종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SBB 테크도 그렇고 연초에 좀 세게 움직였던 종목들 다시 한번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호근 매니저가 네. 한 발로 정해주셨던 기업들 중에서 또 움직임이 라파스. 뚜렷한 게 있죠. 라파스. 네. 요거는 이제 그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예, 좀 독특해서 이제 좀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사용에 좀 여러 범위가 좀 많이 확장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봤고 주가도 또 바닥에 있어서 좀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가 이제 마이크를 리드 패치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약을 먹으면 이게 이제 사실 뭐 하루에 2번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똑같은 효능이
계속 유지되기가 사실 어렵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펩트론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잘 나가는 거고. 근데 지금 마이크로 니드 패치도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약간 분야는 좀 틀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한 사용의 그 확장성은 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도 좀 성장 잠재력이 좀 좀 크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시점에 이제 주가도 좀 바닥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 그동안 여기 앞에 매물 구간에서 그동안 좀 매물 소화의 흐름이 한 달 정도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어제 이게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돌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부터는 이제 우상향으로 쭉 이제 좀 길게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독특한 마이크로 리드 패치라는 이러한 이제 그 상당히 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발로 끝나기보다는 좀 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한 발 계속 아니요. 이어서 그다음에 좀 문의사항이 들어왔는데 네. NEW는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는지. NEW요? 네. 뉴. 뉴. 네. 뉴는 손절가를 조금 터치한. 네, 이거는 이 컨텐츠는 요즘 개봉자 네. 많이들 얘기하시지만 네네. 무빙 그다음에 밀수만 지금 밀수. BEP를 조금 아니 그러니까 넘는 것 전체적으로 지금 흥행이 성적은 좋더라고요. 아, 보니까 왜냐면 밀수도 그렇고 무빙도 어제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시간에서 같고. 네. 좀 올랐는데 더문. 지금 이제 무빙 같은 경우도 오르고 그랬는데 지금 분위기가 이쪽이 지금 형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주가는 그냥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성적이 좀 좋았기 때문에 뭐 밑으로 왜냐하면 바닥권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6, 7천원과 8천원 이 안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적당히 요거는 이제 팔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네. 조금 올랐는데 자, 오늘 한 발은 어디로 가실 오늘 겁니까? 한 발은 HK 이노엔. HK 이노엔. 네, HK 이노엔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과거에 이제 CJ 헬스케어였나요? 거기서 이제 한국 이쪽에서 인수하면서 HK 이노엔으로 바뀌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주력이 뭐냐면 한국콜마에서 네네 한국콜마에서 네. 그래서 원료 의약품 그다음에 전문 의약품 그다음에 뷰티 헬스케어 음료 이런 쪽에 이제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회사가 이제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이제 그 이 회사의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 K-캡 이게 이제 계속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고 계속 이제 성장성을 좀 끌고 가고 있죠. 이거는 이제 국내 30호 국내 신약으로서 이번에 이제 된 신약인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계속 성장성이 지금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최근에는 지금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임상이 이제 통과가 되고 2025년부터는 좀 출시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의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2분기도 약간 이제 실적이 기대치는 좀 못 미쳤지만 그래도 이제 2분기는 조금 나름 의미가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작년 2분기 때 기저효과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저효과 때문에 숫자는 좀 약하게 나왔지만 어쨌든 이게 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바닥을 치고 조금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실적이 우상향으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의 주가의 흐름도 보시면 이제 실적이 그동안 계속 우하향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빠졌던 거고 네. 이번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이제 돌아서게 되면 반대로 또 실적 때문에 우하향했다면 이제는 실적이 우상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계속 우상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지금은 조금 HK 이노엔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우리가 이제 삼성 코어액티브 바이오 ETF에서도 이 종목이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만큼 좀 유망하게 보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 흐름보다는 좀 긴 호흡에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에서 이제 막 돌아섰기 때문에 이 종목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36,200원, 그 다음에 목표가는 43,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32,000원 보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네. 김영민 매니저 네. 생각하는 HK 이노에는 평가를. 네. HK 이노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컨디션 네. 그거 그렇죠. 이제 수치- 건강 뭐 이걸 뭐 수치 수치 해소 해소 음료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거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K캡이라고 하는 네. 이제 파이프라인 이게 이제 국내 30호 이제 신약으로 이제 개발된 거고 그리고 특히 HK 이노에는 지금 각광받고 있는 차세대 이제 면역 치료제, 면역 항암제 쪽에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제 주력으로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이게 이제 코액트 사실 이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이제 액티브 ETF 펀드에 대해서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코액트가 보면 이제 KO가 코리아의 약자고 앞에 있는 A가 이제 에이징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를 대비한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에 대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코액트 액티브 바이오 ETF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 주로 이제 라인업을 보면은 가장 좀 중요한 게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애들, 네.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그리고 그다음 이제 차세대 면역 항암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다 지금 포함이 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제약바이오도 또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은 종류를 이게 다 한꺼번에 이제 하려고 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이제 좀 카테고리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기업들 오늘 대표적으로 지금 종목을 다 얘기해 버려 가지고 이제 저도 사야 되는데 이제 네. 살 종목을 다 얘기를 해버려 가지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아 이노베이션 같은 이제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해 주신 이제 HK 이노인 같은 이런 종목들이 다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 시장에 이제 수급도 이제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 특히 기관들 수급이 이제 꾸준하게 들어오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이제 좀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방송에서 이제 제가 살 수 있는 종목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종목이 자꾸 이제 줄어들고 있어 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니까 좀 네. 그렇고. 그러니까 아니, 고객분들. 방송에서 이제 또 소개해 드리는 회원들? 거네.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어려워질까 봐 오히려 좀 걱정이 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봤고요. 뭐 기업들도 많이 소개해드렸네요. 화면으로 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MBN골드의 이효근 매니저와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